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캐나다에서 두 가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데 쓰면서 좀 느꼈던 장단점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정말 좋을지 이런 부분을 경험을 토대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투자를 하면서 정말 많이 달라졌고 일단 캐나다에 처음 와서 올 때는 어떻게든 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빨리 받는 거에 집중을 했고 그 다음에는 소득을 올리려고 직장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다가 사업을 한지 4년이 좀 넘었고 팬데믹이 와서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좀 그 시간 동안 제가 굉장히 열심히 또 투자를 하면서 모든 경험들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사업을 했던 부분이 이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부분을 좀 그래도 알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1년의 후기는 다음 방송에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올해 초에 그 주식 붐이 이르면서 많은 분들이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쓰고 있는 이 퀘스트레이드하고 이 웰스심플 두 가지를 어떻게 제가 활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쓰면 정말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투자는 미국 주식을 하고 있고, 캐나다 주식은 좀 공부 삼아서 몇 개만 좀 사놓고 좀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면 아직은 제가 나이가 좀 젊고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좀 성장을 하는 그런 미국 회사에 투자를 좀 하고 싶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감수하더라도 초반에는 제가 웰스심플에서도 캐나다 주식, 미국 주식을 다 좀 구매를 해봤었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일단 퀘스트레이드 위주로 하고 있어요. 와이프 계좌에서는 웰스심플을 통해서 사고 싶어 하는 그런 미국 주식을 하나씩 좀 모아가게 그렇게 또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좀 파악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 퀘스트레이드는 좀 수수료가 계속 차지가 되죠. 다른 은행에서 만든 브로커리지들보다는 좀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 ETF를 사는 데는 수수료가 안 붙습니다. 그렇지만 ETF를 팔 때나 주식을 사고 팔 때 모두 미니멈 4.99불이 들기 때문에 많이 사게 되면 수량에 따라서 가격이 좀 올라가죠. 맥시멈은 9.99까지입니다. 두 가지 퀘스트레이드랑 웰스심플 전부 다 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부분은 일단 그냥 기본 무료 버전을 쓰시게 되면 15분이 딜레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 한 단계 높은 버전을 쓰고 있거든요. 수수료를 많이 50불 가까이 쓰게 되면은 어드밴스드 데이터를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모바일에서는 이게 바로 실시간으로 안 되거든요. 퀘스트레이드의 그나마 장점은 여기 옆에 그 무료 패키지 쓰시는 분도 새로 고친 마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 고친 마크를 누르면 실시간 가격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1초 단위로 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무료를 사용하시더라도 거래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쓰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그 거래를 좀 많이 하시는 분, 한 달에 10번 이상 하시는 분들, 거래량이 좀 많으신 분들은 어카운트 매니지먼트로 들어가시면 마켓 데이터를 볼 수가 있거든요. 프리 데이터 패키지를 쓰던 거를 인핸스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19.99불짜리인데 한 달에 48.95불 이상을 수수료를 사용하게 되면 이거를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장점은 모든 인터페이스라던가 처리 속도, 그리고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안정적이에요. 초반에 제가 방송을 할 때 퀘스트레이드가 안전한 건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 99년부터 지금까지 잘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고, 온라인 브로커리지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캐네디언들 포함해서. 그만큼 사이트 자체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제가 그때 게임스탑 그때 접속하는데 좀 지연이 걸리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동시 접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최근에 그때 말고는 제가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겪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라던가 환율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계좌에 반영하는 거를 항상 확인을 했고요. 뭐 손해를 보거나 이렇다고 느끼진 않았습니다. 주문을 넣었을 때 거래가 실시간으로 그 미국 거래소에 접속이 돼서 체결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고, 퀘스트레이드가 주 계좌로 쓰기에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단점은 중소형주들을 사려고 할 때 조금씩 사기에는 수수료가 붙게 되면 내가 굉장히 비싼 비율의 가격으로 사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런 내가 모아가고 싶은 작은 주식들이나 배당주라던가 하나씩 모아가고 싶은데 그거를 사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생각보다. 적립식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수수료들이 좀 부담스럽다. 환전 수수료도 노버츠 갬빗이 있긴 하지만 그 방법은 제가 그 유튜브에 과거에 올렸으니까 그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노버츠 갬빗으로 환전을 하려면.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을 위해서 입금을 해놨는데 되게 좋은 타이밍이 왔음에도 그 전월에 걸려 있기 때문에 주식을 못 사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는 노버츠 갬빗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환전을 거의 하는 거죠. 네, 캐나다 달러에서 미국 달러로.
그렇게 되면 이제 2%의 환율 수수료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중 환율보다 조금 더 비싸게 내가 미국 달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소액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좀 부담스러운 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분들, 내가 천천히 모아가고 싶고 소액으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웰스 심플을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차트를 보게 되면 사람이 주가가 흔들리는 거에 따라서 내 마음도 좀 많이 흔들리게 되고 멘탈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고 꼭 트레이드를 좀 하고 싶게 만들어요. 너무 올랐을 때는 팔고 싶고 단기간 주가 흐름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저도 초반에는 저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장기 투자로 천천히 모아가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요 웰스 심플은 이런 되게 심플한 데이터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공부를 하고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그냥 천천히 사서 모으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현재 비트코인 ETF를 그냥 조금씩 계속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손실을 많이 봤었는데 이번 하락장에서 비트코인 때문에 계좌를 복구를 다 하고 11%의 수익률을 좀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조금씩 모아가고 싶은 ETF들, 왜냐면 팔 때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비트코인 ETF는 캐나다 달러로 살 수 있죠. 그래서 환전 수수료도 안 들고, 미국 주식을 모으고 싶다 하나씩, 아까 말씀드렸던 소액 그런 경우에는 내가 캐나다 달러로 사게 되면 자동으로 환전이 되면서 구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1.5%의 환율 수수료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주식이 사지는 거죠. 그 대신에 내가 천천히 모은 미국 주식을 되팔 때는 또 자동으로 그 환율 수수료 1.5%가 적용이 되면서 캐나다 달러로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내가 샀을 때는 좀 저렴한 가격의 주식을 샀을 텐데 주식 가격이 많이 올라서 여기서 팔게 되면 이 가격의 1.5%랑 이 가격의 1.5%의 그 금액의 크기는 크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미국 달러로 보관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부담스러워요. 주식을 팔기에는.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한 게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천천히 모아가고 싶은, 팔지 않을 주식만 저는 이 웰스 심플에서 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중에 주가가 5배에서 10배 정도 올랐을 때 그때는 이 웰스 심플에 있는 미국 주식을 어떻게 하냐면 퀘스트레이드로 옮기는 거예요. 펀딩을 보시면 트랜스퍼 어카운트 투 퀘스트레이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다른 그 기관에 있는 내 주식들을 퀘스트레이드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수수료 150불까지는 이 퀘스트레이드에서 커버를 해주니까 이 부분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 웰스 심플에 있는 주식을 퀘스트레이드로 옮겨온 다음에 주식을 매도하면 굉장히 저렴한 수수료만 내고 미국 달러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쪽에 조금씩 못 모으고 계시는 분들은 그 방법이 있으니까요. 웰스 심플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일단 2가지 계좌를 다 만들어서 일단 부담이 없는 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반반씩 저는 보유를 하려고 해요. 일단 ETF가 어떻게 보면 안전하지만 단점은 내가 그 비트코인을 실제로 소유할 수 없다는 거, 주고받는 내 가상 자원으로 활용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죠. 원하는 곳으로 보내기가 쉬워요. 다른 거래소로 보낸다던가 아니면은 내 개인 지갑으로, 저는 하드웨어 지갑을 구매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반 정도는 제가 좀 활용할 수 있는 일반 거래소에서 구매를 하고 내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을 쓸 거고, 반 정도는 좀 안전하게 비트코인 ETF로 저는 구매를 할 생각입니다. 웰스 심플 계좌가 비트코인 ETF를 사는데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을 ETF로 산다는 거는 내가 트레이딩을 한다라기보다는 장기 보유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저도 최소 5년 이상을 제가 보유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